오늘은 바보 여행 중 한가운데 등장하는 저스티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저스티스 카드는 처음으로 더 엠프러, 더 엠프레스, 더 하이프레세스, 더 풀, 더 매지션, 더 히어로펀트 쭉쭉쭉 더로 시작하거든요. 더 윌 피퍼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더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바보가 여행 중에 가운데 딱 11번이죠. 우리가 지금 메이저 아르카나 대비밀 그 카드 중에 마지막 카드 21번 세개 카드 가운데가 지금 저스티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바보의 여정 중에 중간 테스트 단계 그렇게 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신전 같은 데 앉아 있는 이 여자는 아테나를 뜻해요. 우리가 아테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이죠. 그렇지만 예언이 있었죠. 테미스가 아들을 낳을 경우엔 제우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진 제우스가 테미스한테 파리로 변신할 수 있냐고. 이 테미스는 지혜의 여신이에요. 로말로는 유스티티아죠. 테미스.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여자, 법의 여신 테미스. 굉장히 지혜롭대요. 그래서 이 테미스가 한 일이 또 뭐냐면 그 제우스한테 구토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크로노스가 먹고 다 토해내서 거기에서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6번째가 제우스니까요. 그 사람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테미스 공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능가할 것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테미스한테 파리로 변신할 수 있냐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변신한 테미스를 개구리로 변신해서 잡아먹어요. 삼켜요. 그랬는데 그 임신 중이었던 테미스가 제우스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신화 중에 한쪽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머리를 도끼로 쪼갰다는 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헤파이토스가 도끼로 제우스 머리를 쳐서 거기서 갑옷을 완전히 중무장한 아테나가 딱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의의 이 심판과 전쟁의 신한테는 뭐 그냥 솟아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만큼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미스는 계속 뱃속에서 제우스 뱃속에서 머리에서 지혜를 가르쳐 줘가지고 제우스가 파워 플러스 지혜로서 더 굳건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테나는 늘 승리의 여신 니케. 우리가 니케 날개 달렸죠. 어디에서는 하도 니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테나가 니케 날개를 잘랐다는 소리도 있고요. 보통 명화에서는 날개가 없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니케한테는 날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이키 신발이 있죠. 실제 나이키 본 매장에는 니케 그 신전 같은 그런 게 오마주 되어 있는 상이 있대요. 그래서 요 나이키 얘기는 그냥 해본 소리고요. 이 니케는 승리와 정복, 승리 썼구나. 승리를 가리키면서 늘 아테나의 옆에서 같이 다녔고요. 전쟁의 신이 아테나하고 아레스가 있었죠. 니케를 같이 다녔고요. 아레스는 누이 동생 브라이 여신 아레즈와 아프로디테와 사이에서 난 데이모드 포보스, 공포와 두려움의 데이모드 포보스하고 그 다음에 뭐 파괴 여신, 죽음의 신 케레스 뭐 이렇게 같이 다녔죠. 근데 이 사람은 잔인하게
왜 이쪽은 그리스 쪽이었거든요. 근데 아레스는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서 불타는 트로이 전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부인, 결국에 부인은 중간에서 죽었지만 아버지를, 이게 명화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들어업고 트로이를 탈출하는 아이네아스,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에는 로마 쪽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이 후손들에서 어떤 형제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생이 장남을 제거하고 왕을 잡았는데, 그 형님의 아들의 딸이 베스타 신전의 무녀로 보냈는데, 여기에서 로마에서는 마르스라고 그러죠. 거기 아레스를. 마르스가 이렇게 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난 자식이 쌍둥이였는데, 이제 무서워서 물가에 흘려보냈는데 늑대젖을 먹고 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의 그 최초의 건국 신화에 나오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아레스를 제우스 다음으로 크게 치는데, 그리스 쪽 신화에서는 아테나란 말이에요. 이 아테나가 오디세우스가 막 그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포세이돈 저주로, 왜 트로이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지지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결국은 아티카 자기 집까지 무사히 가도록 도와줬고, 또 이 아테나에 대한 이야기로는 그 아테나 쪽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누가 그 도시를 숭배받기를 원하느냐에 제우스가 둘 중에 하나 원하는 걸 하자. 그래 포세이돈이 땅을 탁 치니까 물이 막 솟아요. 그런데 아테나가 지팡이를 딱 하니까 올리브나무가 자란 거죠. 근데 그 물이 바닷물 짠물이었어요. 근데 올리브나무로는 뭐 기름도 짜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아테나가 이 도시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아테나의 거기 이쪽에는 이 아테나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테나는 순결의 여신이에요. 처녀신. 누가 있어요? 헤스티아가 하도 포세이돈하고 제우스가 막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나는 처녀로 있게 해달라고 했던 헤스티아. 그 다음에 아테나. 그 다음이 아르테미스. 이렇게 순결의 여신, 처녀의 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소리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신화적으로 또 테미스의 딸 디케를 얘기하기도 해요. 테미스 딸 디케. 신화라는 게 굉장히 이 얘기 저 얘기 있잖아요. 그 쓴 사람에 따라서 디케. 이게 아스트라이아예요. 유명하죠. 아스트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그 인간의 싸움을 지구 여기에서 끝까지 남아서, 다른 신들은 다 가버렸지만 너무 인간들이 난리라 망가져서 끝까지 남아있다 마지막에 올라간 그 인간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그런 아스트라이아, 요런 신으로도 얘기해요. 정의의 여신 디케로에서 같은 신이죠.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여기에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요 격자 무늬가 아주 눈에 띄죠.
요 검을 들고 있다는 건 여기서도 검을 들고 있죠. 이 검이라는 건 얘한테 주어진 숫자가 10이래요. 11이라는 거는 1의 완전 절대적인 수 플러스 1. 그래서 합쳐서 1 플러스 1은 2가 되죠.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매지션, 마법사, 여기서는 여사제예요. 하이프리테스 여사제죠. 그러면은 2라는 숫자는 어쨌든 너와 나의 균형과 갈등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칼을 마법사의 지팡이가 칼로 변한 거예요. 검으로. 그리고 여사제처럼 여기 앉아있죠. 기둥 사이에 커튼 보라색 영적인 색깔의 보라색 앞에 여기에 오마주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격자무늬는 어둠과 블랙, 화이트의 빛 이것이 통합해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 검과 저울. 이 검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걸로 그리스 신화는 마치고요. 여사제 카드 그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여사제요. 발도 살짝 나왔죠. 이 여자는 검을 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검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면은 정직에 대한 서약의 상징이에요. 정직에 대한 약속의 상징. 맹세죠. 맹세의 상징.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이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게 저울이라면은 너와 나와 상대방 이 다른 것들을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저울로 나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은 화성을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리브라 천칭자리를 나타내요. 저울은. 그래서 저울이라는 건 항상 균형과 평등이잖아요. 공평. 그리고 정의의 여신 디케라든가 아스트리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가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눈을 떴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어 그게 뭐냐면 지금 요거는 정직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정의는 우리에게 자신의 정의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요구하는 카드. 그러니까 예전에 디케와 아스트리아가 눈을 가렸다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사회적인 법의 균형, 저울, 법관이 저울에서 무게를 달아서 잘못한 사람 쪽으로는 뭐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럼 한쪽은 유리해지고 한쪽은 이제 불리해지고 공정한 판결이라면 괜찮지만 그렇게 기울어지지만 여기서는 눈을 안 가렸다는 거는 그런 사회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이 좀 복잡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리의 영적인 균형,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신이 잘못한 거, 부정적이었던 것들, 부정적인 일을 했던 것들을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정직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균형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균형, 영혼의 우리 영적인 거에 균형을 맞춰야만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질 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신 상황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한 다음에 뭔가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럴 때는 다시 저울을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앞으로 계속 나가야지 그 긴 인생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만약에 좋게 나왔을 때는 중립적이고 공정하다.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지지부지하던 관계가 정리된 거 어떤 일의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뒤집어져 나왔다는 거는 너무 칼로 재려고 하고 아니면 불공평하고 너무 고지식해서 저울질만 하려고 한다거나 그랬기 아니면 대인관계나 갈등이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경고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과거에 그 정의의 여신들은 문란했던 인간들의 나쁜 것과 옳은 것을 심판해 줬다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릴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아서 내가 부정적이었구나. 그러면 그걸 다시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뒤집어 나면은 지금 너무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법적이거나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이나 모든 거에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대인관계나 일에나 공평을 원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정직한 것도 요구하는 카드라는 거. 그러면 이걸로 저스티스 11번 정의 카드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